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코치 오미아입니다. 네, 오늘도 저는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디베이트를 전파하러 왔습니다. 디베이트 운동처럼 전국을 다니고 있는 오미아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 일찍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틀었고요. 오늘 주제는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야, 너는 채널에다가 민감한 주제도 오케이라고 해놓고서는 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 시의성이 강한 그런 민감한 주제, 정말 정치와 종교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는 것도 기대를 하고 있었나 보다. 왜? 제가 디베이트 코치니까. 그리고 사람들은요, 디베이트 한다 그러면은 되게 궁금해해요. 디베이트 코치는 뭐라고 말할까? 이런 궁금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주제 하나씩 풀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 디베이트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디베이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쌍방향 소통이 힘들죠. 그리고 막상 또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상처받고 기분 상하고. 그거를 아직도 변하려면 굉장히 멀었어요, 사실.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25년간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힘든데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MBTI가 ENTP라고 이제 공지를 해놨는데 이번에 어세스타에서 그 ENTP 대표로 좀 대표는 아니고 그냥 ENTP의 유형 중에 한 명으로 의견을 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촬영하기 전에 전문 검사 다 마쳤고요. 저는 항상 약식으로 할 때나 전문적인 검사를 할 때나 항상 ENTP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남한테 그렇게 관심이 딱히 없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네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면 그만이지 굳이 내가 왜 이런 입장이 있어요. 사실 이거를 좀 좋은 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편견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고 네가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편견이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그냥 1대1로 이제 바라보는 편이고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제 무관심하다, 뭐 너무 개인주의적이지 않냐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그 이치는 장단점이 공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디베이트가 좋은 거 아니에요? 양측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저랑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분야였다고 생각해요. 디베이트가. 단 이제 디베이트는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일제불매 운동에 대해서 100% 찬성을 했어. 그러면 저는요, 반대해서 계속 내가 찬성일지라도 반대해서 계속 논리를 찾아서 반박해주고 논리적 오류를 좀 깨닫게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디베이트 코치다 보니까 이걸 25년간 하다 보면요, 습관이 돼요. 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A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B 입장에서 계속 분석하고 바라보고 반대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리고 반박하게 되죠. 속으로 직접 반박한다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사회화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하고 또 권위주의에 약하다. 저는 이건 비판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 민족 국뽕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되게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물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려면 끝도 없이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좀 겸손한 입장에서 저를 포함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그 다음에 특히 이 한국인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포착하는 편이고 그걸 보완하고 싶어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입장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못하는 거 좀 보완하고 싶다 이런 입장이에요. 욕심쟁이죠. 어쨌든 그 집단주의 문화 안에서 또 권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이제 그 발작 버튼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자제할 수 있고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양쪽의 입장을 다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토론은 정말 토론할 준비가 되어야 가능한데 한국 사람들 아직 준비부터 안 됐다. 그래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엔 성인 독서 모임 하다가 고등학교로 내려오고요. 중학교로 내려오고요. 초등학교까지 갔어요.
유치원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유치원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제발 집에서 책 읽어주시라고, 그리고 질문으로 질의응답하면서 아이들의 사고를 좀 넓혀주셔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이제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디베이트 교육을 계속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감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계속 디베이트 얘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 디베이트 교육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특히나 이 학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더 단단하게 폐쇄적입니다. 이게 되게 학문 분야일수록 뭔가 열어놓고 더 이렇게 깨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석사 박사 갈수록 한 분야만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한 분야밖에 몰라요. 그 외의 것들은 알고 탐구하고 지혜를 쌓을 시간이 없었어, 그분들은. 그냥 그거 하나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분야에서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평생을 들여서 연구한 분야이기 때문에 더 고집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원래 그런 분들이 교수를 또 하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개방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집, 끈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끝까지 그게 이제 검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야, 인생 자체가 디베이트구나. 양측을 모두 가지고 가야 되는 인생의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네. 어쨌든 각설하고요. 저희 의식의 흐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 디베이트를 이제 좀 준비가 된 사람들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금 뭐 주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열이 받아서 또 디베이트 얘기로 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이 얘기는 해보고 싶어요. 제가 시사 디베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수업에서.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일석삼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주제에 대해서 양측을 다 공부해 볼 수 있고, 네, 페이도 받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디베이트도 전수할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제불매운동에 대한 이야기,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성 역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는 뭐가 있었죠? 백신 패스. 저 백신 패스 운동한 거 아시죠? 반대 운동. 네. 이게 또 되게 웃긴 게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살펴보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기 전에 내 입장을 갖는 그런 습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양측을 살펴본 후에 제 입장을 이제, 세우는 그런 습관이 좀 들었어요. 원래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게 더 강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백신 패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남들이 백신을 뭐 100차 맞든 1000차 맞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맞으라고 하는 그 강제성, 이것이 타당한가부터 살펴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니라는 저의 입장에 섰고, 그래서 저희가 입장을 일단 양측을 살펴보고 입장을 한번 세우면 그래도 끝을 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그 생업을 때려치고 피켓을 들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맞기 싫고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가 있지 않다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특히나 맞추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 위해서 사실은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했던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 옳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어떤 강제성,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스타일이고요. 어떤 도의적인 부분은 도의적인 부분으로 남겨둬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강제성을 띄기 시작하면은 정말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오고, 또 인간의 존재 자체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뭐 어떤 독서 분야에서, 학습 분야에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강제성이 있어야 될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으로 놔둬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런 철학적 귀결을 또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우선순위는 자유의 억압입니다. 자유는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잖아요. 소극적 자유는 어떤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적극적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쟁취하는 자유.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 자유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가져요. 우리 뇌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택지를 굉장히 넓히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를 추구하니까. 그러나 우리 뇌는 실제로 그런 많은 선택에서 결정하라고 책임지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갖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러니하게 그것을 편한 쪽으로 생각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또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인지적 구두쇠 성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부르짖고 있지만 행동하고 책임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독재가 가능하게 되고 전체주의가 가능하게 되고 파시즘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이 악플이나 이런 표현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적으로 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정말 어떤 구체적인 법안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강제성을 분야별로 띄어야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예요. 차별금지법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차별금지법에 그러면 이런 가치관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으로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 살펴보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나서 네 의견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 입장이다. 찬성 측에서 반박해오는 모든 것들을 재반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입장에서 반대 입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원고가 없이 그냥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지루한 그런 영상은 방학 때 찍어야 되지 않을까. 뭐 설거지 하시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왜 시간이 아까울 때 그냥 틀어놓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상은 이제 방학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생기면, 근데 그때도 시간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뵙겠습니다. 아무튼 민감한 주제 이제 앞으로 하나 둘씩 좀 풀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동덕여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여대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당선된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점. 저는 트럼프 당선된 게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긴 합니다. 양측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민감한 주제라고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슈가 됐던 것들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요 정도인 거.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는 우리가 교육적으로나 할 때 주제로 삼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언제 영상을 켤지 모르겠지만 돌아오겠습니다.